실제로 이 국힘의 텔레그램 2개월치가 삭제됐다. 이거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에서 이 삭제를 설정을 하려면은요, 뭐 단순 관리자의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메시지 삭제 기능을 ON으로 하고요. 매일 삭제할 건지 일주일에 한 번 삭제할 건지 매달 삭제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단순히 클릭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삭제가 됐을까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12월 3일 전후에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소통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그때만 삭제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넓은 범위의 기간을 설정해서 삭제한 거 아닌지 특검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명백하게 고의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증거 인멸의 사유이기 때문에 명확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 시절에 실제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 운영한 경험담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날 모 의원의 착오로 텔레그램 방이 일주일 단위로 전체가 삭제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단톡방에 있어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삭제가 됐을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기존의 게 언제 삭제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10월 29일부터 그렇게 삭제할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그 앞이나 그런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굳이 10월 29일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텔레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용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안 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아무래도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소급해 보니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주일 단위의 어떤 전체 삭제 기능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의 것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반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삭제 기능을 설정을 하면 이 텔레그램의 맨 윗선에 1W, 일주간마다 삭제된다는 그 표시가 갑자기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고의로 했다고 하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거는 원내대표단에서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은 초선들이 하거든요. 초선이 감히 그 의원들의 단톡방에서의 내용들을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자라 그래도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하지 않는 한 그런 과감한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특검도 수사로 밝힌다고 하니까 진실은 규명이 될 텐데 성시윤 의원님,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튼 12월 3일 전후로 대화방을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날아간 상황이에요. 뭐 실수든 고의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힘 측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오비락이라고 하죠. 딱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텔레그램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 고의로 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수사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대로 그 당시에 자동 타이머 세팅을 누군가가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삭제된 것인지 추후에 뭔가 이걸 특검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거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텔레그램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민주당이나 특검 측이나 아니면 결국 아까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8명의 의원들은 활동하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전 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의원은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단톡방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주일로 전환된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든지 그런 뭐 저는 사실상 이거는 뭐 그 국민의힘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나온 사람들 중에 내부 고발, 양식 선언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지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국민의힘 의원 내부 의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서 흘렸다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특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들 간과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 게요. 12월 3일 그러니까 그 계엄쯤에 됐었을 때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타임라인까지 갖춰서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텔레그램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몇 시경에 어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미 다 언론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삭제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못 찾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이 되는 거겠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고의로 그랬다. 저는 그건 좀 아직까지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 텔레그램을 관리하는 의원께서 모 언론에다가 특검이 부른다면 자신이 직접 나가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예, 물론 이게 수사의 본류는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본류는 이겁니다. 12월 3일 그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때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을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지를 올렸죠. 계엄은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 근데 이런 한동훈 대표의 뜻이 한동훈 대표는 이 텔레방에 못 들어갔어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이 그래서 아니라. 이제 뭐 주진우 의원이랑 뭐 박수영 의원이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하면서 막 전해요. 그랬더니 뭐 당대표인데. 예, 또 일부 의원들은 뭐 김상욱 비상계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김용태 뭐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빨리 지도부에서 판단해 주세요. 의총 열어 주세요.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어 들어간다는데요. 우리는 어떡하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이 없고 텔레가 아닌 이제 문자로 보통 이제 문자 공지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의총 장소 처음에는 국회입니다. 네. 이렇게 보냈다가 또 의원들이 지금 국회 못 들어가는데요. 뭐 당사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또 하니까 이번에 또 장소를 바꿔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로 모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는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아닙니다. 지금 빨리 담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는 이 당시에는 이 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공식적인 문자 메시지로만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를 했고 예.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지역구에서 숙모상이 있어가지고 마산에서 뭐 올라가는데 12시면은 국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도착했는데 어떡하나요? 저 지금 담 넘나요? 담 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난리가 나는 상황.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네. 한동훈 대표가 카톡방에 못 들어갔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예. 아니 일단 한동훈 대표는 아무리 저 현역은 아니래도 당 대표인데 이 방에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 이해가 가는 게 왜냐하면 의원들과 당 대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거를 여기에 초대 안 했다는 거는 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의 4번의 그 장소 변경은 네. 이건 정말 좀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우왕좌왕 막 보는 아니 거예요? 헷갈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 계엄 당일날에 이 추 원내대표의 행적은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 오후에 저기 어디 그 시내에 있는 이용원에 들러서 용산에 만찬 간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실체가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이용원? 이발소? 네. 예, 미용. 예. 거기 가서 무심코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용산에 만찬 간다고. 추경호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 이용원에 간 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노정면 의원이 공개했죠. 네네. 그런데 실체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당일날 용산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는가? 네. 그다음에 여기 장소가 바뀔 때가 어떤 순간이냐면은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한테 네. 본회의 그 시간을 좀 늦춰달라고. 늦춰달라. 예. 네, 그게 공시 29분하고 38분이거든요. 이 사이에 계속 그 의원총회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 시간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48분까지도 바뀝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무렵에 지금 저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하고 통화했느냐가 핵심이에요. 통화 안 했을 리가 없죠. 내가 원내대표인데 어. 이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려면 용산이지. 그렇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그는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나쁜 통화는 사람이고. 가정하고. 다만 대통령하고 했다고 나오잖아. 11시 네, 반쯤에 네. 통화했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예. 11시 반이면은 여기가 이제 그 계속 바뀌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상한 행적은 이건 추 원내대표의 판단이 아니다. 네.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시를 궁극적으로는 국회와 의원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에 모든 계엄군의 초점은 뭐냐면 의결 정족수가 되냐 안 되냐 문제 예,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기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지된 게 국회였다가 당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경찰이 맡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어간다는데 가려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을 넘어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가려면 가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바꿨다는 거는 네. 의원들을 국회에서 이탈하고 분리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 것이고 네네네. 이날 저녁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때 당시까지 각종 통화 기록이라든가 행적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계엄의 어떤 그 일환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입니다.